한국거래소는 지난 1956년 대한증권거래소 설립 이래 독점을 유지해왔습니다. 국내 대체거래소 설립이 진행되면서 이 67년 독점 체제가 깨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대체거래소는 정규 증권거래소의 주식 매매 기능을 대체하는 것을 뜻합니다. 정규거래소와 달리 상장 심사나 시장 감시의 기능은 없고 주식 매매 체결만 담당합니다. 대체거래소는 미국에 54개, 유럽연합에는 200개 이상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동안 논의 단계에서 나아가질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3년 8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대체거래소 설립의 법적 토대가 마련됐고 2016년 대체거래소 거래량 제한 규정도 완화됐습니다. 여기에 2020년부터 시작된 이른바 동학개미 운동으로 주식 투자자들이 급증하면서 소비자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대체거래소 설립의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ATS는 이제 매매 체결 기능만 갖고 있는 좀 작고 슬림한 조직이 될 거고요. 주요 증권사가 모두 이제 주요 주주로 참여를 할 예정입니다. 뭐 거래 비용의 감소라든가 다양한 주문 유형이라든가 빠른 체결 속도 이런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TS 도입 자체가 우리 자본시장의 경쟁과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장점과 특징 자체라고 저희는 좀 보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상반기 중 ATS 인가 심사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으로 ATS 설립위원회는 이에 맞춰 예비 인가를 신청한다는 방침입니다. ATS 설립위원회는 2019년 대체거래소 설립을 위해 금융투자협회와 미래에셋과 삼성증권 등 총 7개 증권사가 만든 조직입니다. 이와 함께 비상장 주식중개 플랫폼 서울거래 비상장을 운영하는 PSX도 부산에 대체거래소 설립을 준비 중입니다. 대체거래소가 설립되면 기존 한국거래소와 경쟁이 이루어져 수수료율이 지금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또 거래 속도가 개선되고 거래 시간이 늘어 야간 매매가 가능해져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대체거래소는 이르면 오는 2024년 상반기 출범합니다. 주식이나 선물 거래 시 내 입맛에 맞는 거래소를 선택할 수 있는 시대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한국경제TV 홍원표입니다. 네, 이렇게 대체 거래소 설립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이 대체 거래소 왜 필요하고 어떤 효과를 시장에 불러올 수 있을 것인지 증권부 문영민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 문 기자,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대체 거래소란 개념이 아직까지는 좀 생소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왜 필요할까요? 아무래도 현재는 한국거래소의 독점 체제인데요. 이제 네. 대체거래소가 생기면 경쟁이 생기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결국에는 자본시장의 선진화가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목표입니다. 네. 또 요즘에는 최근 투자자들의 매매 서비스 요구가 날이 가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투자자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체거래소가 필요한 겁니다. 일단 아까 리포트에서 보니까 미국은 50곳, 유럽도 200곳이 넘게 대체 거래소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만 이렇게 단일 거래소 체제인가요? 맞습니다. 증시 선진국 가운데서는 네. 우리나라만 현재 한국거래소 혼자서 이 단일 거래소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 증시 선진국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대체거래소는 54곳, 영국을 포함한 유럽에만 225곳이 있고요. 일본도 2곳의 대체거래소가 존재합니다. 우리나라만 한국거래소의 독점 체제인 거지 다른 증시 선진국들은 이미 복수 거래소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는 한국거래소 단일로도 사실 거래가 잘 되고 있어서 지금 이게 어떤 시스템으로 움직이는지 아직은 좀 감이 오지 않는데 해외에서는 이 대체거래소 통한 매매가 활발합니까? 맞습니다. 미국만 한번 살펴보자면 네. 전체 주식 거래 중에 40%가 대체거래소에서 이루어지고요. 유럽의 경우도 30% 안팎의 비중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 투자자들은 정규 거래소보다 빠른 주문 및 체결 속도, 또 상대적으로 저렴한 거래 수수료율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대체 거래소를 찾는데요. 이 가운데 거래 금액이 큰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들은 다크풀 때문에 대체 거래소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이 다크풀이라는 게 어떤 용어입니까? 쉽게 설명하자면 익명 거래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대체 거래소의 운영을 보면 이 리트풀이라고 하는 공개 주문 시장과 또 다크풀이라고 하는 익명 거래 시장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정규 거래소에서는 불가능한 익명 거래가 대체 거래소 다크풀에서는 가능하기 때문에 대량 주문을 익명으로 원하는 기관이나 외국인 등이 몰리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이 다크풀을 통해서 익명 거래를 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은 좀 다루는 금액 자체가 크기 때문에 네. 현재 이 증권법 아래에서는 5% 이상의 지분을 매입하면 공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하지만 이 다크풀에서는 이 자본의 5%가 아니라
하루 동안 전체 그 거래한 규모의 5%가 넘지 않으면 공시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네. 이러한 면에서 좀 대량 거래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량 거래.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는 뭐 2곳 정도 이렇게 대체 거래소가 준비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다크풀 서비스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겁니까? 다음 달이 돼야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국내에 설치되는 대체 거래소가 어떤 기능을 갖는지는 금융당국이 다음 달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구체화될 것으로 관측이 되고요. 업계에서는 다크풀 기능이 해외 대체 거래소 대부분에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대체 거래소 또한 적용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증권사의 주문 서버를 거래소 IT 센터 안에 설치하는 코로케이션 기능도 생길 것으로 보이는데요. 코로케이션을 활용하면 거래 지연 등이 줄어서 거래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질 것으로 보이고요. 또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도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정리를 해보면 이게 뭐 다크풀이나 코로케이션 이런 서비스들이 대규모 자금 투자를 원하는 개인이나 기관들에게 유리한 투자 환경을 제공해주고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시장에 자금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효과들로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투자자들은 언제쯤 이 서비스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까? 앞서 리포트에서 보셔서 알겠지만 이르면 2년 뒤, 2024년부터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현재 금융투자협회와 주요 증권사가 모인 ATS 설립위원회와 또 서울거래 비상장을 운영하고 있는 PSX가 대체거래소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르면 2024년 상반기에는 이 ATS 설립위원회가 설립한 대체거래소를 통해 주식 매매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PSX는 디지털 혁신 벤처기업에 특화된 대체거래소를 설립하겠다고 나섰는데요. 김세영 PSX 대표의 인터뷰로 확인하시겠습니다. 디지털 혁신 산업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특화된 자본시장과 다양한 거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대체 거래소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콜로케이션이라든지 다크풀 기술이라든지 이런 기술을 도입했을 때 좀 이제 요즘 저희 투자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다양한 수요를 더 잘 충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거래 비용을 절감하고 그리고 거래를 다변화하고 주문을 다변화하고 그리고 뭐 거래 시간대를 유연하게 확장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뭐 문 기자 이렇게 많은 효과들이 좀 예상이 되지만 사실 한국거래소 입장에서 보자면 대체거래소 출범이 위협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현재 거래소가 혼자서 차지하고 있는 이 시장 파이를 나눠 가져야 하는 상황이 된 그렇죠. 건데요. 금융투자업계는 대체거래소로 한국거래소의 주식거래 수수료 수입이 최소 5.4%에서 최대 29%가 유출될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지난해 한국거래소가 벌어들인 시장 수수료 수입은 6,578억 원 정도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최대 1,900억 원 이상이 대체 거래소로 빠져나갈 것으로 본 겁니다. 네. 한국거래소 전체 영업수익의 10%에 달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거래소의 우려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뭐 한국거래소도 대응 방안 마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짧게 설명을 해주시죠. 거래소는 지난 2011년부터 사실 이 주문 체제에 대한 변경이나 변화가 따로 없었는데요. 네. 이 취재해보니 거래소가 앞서 설명드린 다크풀이나 코로케이션 등 이 신기술에 대해서도 그동안 고소해왔던 부정적인 입장을 벗어나서 도입까지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투자자들한테는 이런 복수 거래 체제가 좀 운영이 되는 게 어떤 이익이 있을까요? 사실은 대체거래소라는 매기가 등장한 격인데요. 그쵸. 이에 따라서 시장 내 경쟁이 심화가 되고 또 결국 투자자들은 개선된 매매 환경에서 거래를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실제 미국의 경우 대체거래소가 정규거래소와 비교했을 때 주문 체결 속도는 약 20배, 거래 수수료율은 절반 가까이 저렴합니다. 네. 국내에서도 거래소 간 경쟁이 심화되고 지속될 경우에는 특히 거래 비용이 최대 절반까지 낮아질 수 있다는 업계 전망이 나오는데요. 현재 한국 거래소의 주식 매매 수수료율이 0.0027%입니다.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을 가지고 하루에 약 30회, 연간 1만 회의 매매를 한 경우에 총 거래 금액은 5천억 원인데요. 이때 거래소에 지불하는 수수료 금액만 1,350만 원인데 이게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고 하면 사실 큰 돈을 아낄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 유튜브 제목과 해시태그로 정리를 해볼까요? 제목은 주문 속도 올리고 거래 비용 내리고 대체거래소 급물살로 정했고요. 네. 해시태그는 매기 등장, 독점 체제 안녕, 좋아지는 매매 환경으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증권부 문영민 기자였습니다.